네, 어제 상대적으로 더 괜찮았던 코스닥에서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730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은 DS 단석인데요. 11.43%가 상승하면서 9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판 K배터리 공략 플랜트를 준공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국에서 발생하는 항공유의 수요를 100% 지속 가능 항공유 SAF로 대체하기로 하게 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항공업계가 이에 대해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S 단석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최근에 미국의 기업 필립스 66과 1조 216억 원 규모의 SAF, 그러니까 지속가능 항공유 목적의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DS 단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100% 채용하게 될 이런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 쪽에 진출해 있는 DS 단석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금양인데요. 9%까지 상승. 결국에는 양봉을 기록합니다. 개장한 지 한 20분까지만 해도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탄력을 높이면서 17%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류광지 회장의 4천억 원 규모의 주식 무상 증여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또 이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3자 배정으로 유 회장과 류 회장이 소유한 회사 쪽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 유상증자 규모보다 규모를 줄였고 그리고 이 줄어든 비어있는 부분을 류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보유한 가치로 4,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회사 쪽에 무상 증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좀 처분을 하게 되면 매몰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혁신 자구안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이 7.2%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3분기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산업 오늘 주가는 1,399원, SK이노베이션 4% 넘는 상승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공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동양생명 4% 넘게 오르면서 6,3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MPC가 3.9%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3.7%, 오늘 금융주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요. 국제약품이 3.5%, 일진다이아가 3.4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태영건설 우선주가 12.8%, 태영건설이 8% 하락하면서 4,07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거래 정지됐다가 7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어제 태영건설 마이너스로 끝났죠. 오늘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이 7.88%의 하락, 베트남 쪽 계열사의 323억 원 규모의 출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일신석재 7.6% 하락이고요. 신송홀딩스도 역시 내림세 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뒤를 이어서 HS 효성 첨단소재 실적 발표 이후에 7%의 하락이고요. 두산, HD 현대미포, DI, 녹십자 6에서 7%의 조정인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또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또 크게 빠졌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 가까이 또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상 60일선 혹은 120일선을 좀 터치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61선 근처까지 또 이제 내려버리는 그런 또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 하락이 나왔었던 이슈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 AI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또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AI가 당장의 수익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지출이 커져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주들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대선 결과가 지금 해리스가 또 바짝 쫓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2550선 구간을 지켜주는 게 조금 중요했었습니다. 이 구간을 깨버리게 되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깨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이 조금 크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상승률 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DS 단석이거든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이 SAF 소재를 또 이제 미국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공급의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AF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항공유에 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시선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탄소 중립은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 SAF 이 대체 항공유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또 이제 이 채택을 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SA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약 이 2027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2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 SAF 소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수주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수급이 또 저가에서 들어가 주면서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오후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종목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가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가격 분기점에 또 도달을 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HBM 쪽이나 고성능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종목 순환이 좀 활발하게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뚜렷한 주도주도 없고 최근에 개별주들도 많이 돌았거든요.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방산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로제 아파트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가상화폐 등등 해서 개별주들도 사실 돌만큼 상당히 또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미국 대선 결과 나오고 그에 따라서 또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슬슬 또 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과연 다음 주부터 또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DS 단석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롭게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다음 주에 자금이 쏠린 만큼 또 추가적인 주도주의 활약을 기대를 시장 하락은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선 이후에 과연
어느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너무 현재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 대선 주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 5일인데요. 며칠 정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 내에 나오겠죠? 다음 주는 또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과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DS 단석, 지속가능 항공유 관련주, SAF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죠. SCM 생명과학 그리고 원익홀딩스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SCM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가 최근에 국제학술지에 좀 게재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에디터스 초이스라는 쪽에서 선정됐다라는 소식까지 호재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저널의 편집진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 평가한 논문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에디터스 초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SCM 생명과학의 아토피 치료제가 꼽히게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 좀 높은 평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고요. 원익홀딩스도 나란히 급등세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유비케어 원격 진료 관련주 23%까지 상승이고요. NFC가 19.5%, 화장품주 가운데 삐아가 16.58%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화장품주도 상승을 하고 있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위고비를 대량 확보했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나노엔텍 15.58% 상승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유튜바이오도 역시 이 바이오 쪽이고요. J2K 바이오는 화장품 쪽입니다. 노건 CNI가 13%, 원익까지 12.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예스티가 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HPSP와 특허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HPSP 쪽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이쪽은 올라가고 예스티는 하한가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뒤이어서 에이럭스가 26%의 급락,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드론 로봇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의 주가가 지금 26%, 장중에 30% 가까이까지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 초과해서 16,000원으로 결정된 종목이었고요. 어스앤 에어로스페이스, 탐런 토탈 솔루션, 디지털 조선 같은 종목들 13%에서 15%까지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은 좀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네요. 최근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SG, 우리기술투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대화제약, CM플러스 이렇게 바이오주들과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7에서 8%의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이번 주에 또 상승이 또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드려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호실적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렸었던 가격 단가가 있잖아요. 20만 원 구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앞선 구간을 뚫어주는 또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앞선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HBM에 대한 호실적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이 앞선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근처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매물 분기점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이클 돌았네? 그럼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징 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를 좀 길게 봤을 때 슬슬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도주고 그러면서 시장에 힘이 좀 활발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기대했었던 그림 또한 충분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7조 나온 건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힘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사실 다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범용 D램과 낸드 쪽은 오히려 점유율을 좀 내주고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고성능 반도체 쪽에 대해서만 투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의 흐름이 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하면서 어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들이 다 일제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이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곡점 구간의 가격 분기점을 소화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한 사이클이 돌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최근에 이 반도체 상승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한 사이클이 돈 상황에서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뚫고 가준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더 주도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HBM 소부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CXL,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올렸었던 수급들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어떠한 섹터에 어느 정도 매몰되어 있다 혹은 어떤 한 섹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섹터를 계속해서 보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정된 자금 내에서 또 시장의 순환을 또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가버리고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 나와버리고 다른 종목 쪽으로 또 수급이 버리는 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서 반도체가 과연 다음 주에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간다라고 했을 땐 또 DS 단석처럼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지금은 그 부분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연한 태도가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 이 시점에 중요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도체주가 상승을 한 이후에 매물대 소화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한번 다른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편이 좋겠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